차를 타고 가다 구급차를 본 적이 있으시죠? 구급차 앞에 글씨가 거꾸로 써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왜 글자가 거꾸로 적혀 있을까요? 이 글자는 구급차의 앞에서 달리는 차가 백밀러로 글자를 보면 바르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구급차임을 바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비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글자를 거꾸로 적어 놓은 것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파동, 빛, 그리고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파동의 종류와 에너지 전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은 파동이 처음 발생한 장소인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며, 매질은 그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파동에 따른 매질을 살펴보면 물결파는 물, 용수철 파동은 용수철, 지진파는 땅,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가 되며 빛이나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동의 전파에는 매질의 운동과 에너지 전달이 있습니다. 먼저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파동과 함께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것인데요. 그림의 스티로폼 공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화면에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파동이 전파되며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달 현상의 결과로는 지진에 의해 건물이 무너지거나 파도에 깎여 생긴 해안 절벽, 폭발에 의해 파손된 유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동의 표시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동의 표시인데요. 파동의 마루는 파동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하며 골은 파동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말합니다. 파장은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골에서 다음 골까지이며,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입니다. 주기는 매질이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진동수는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파동의 종류에는 횡파와 종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동의 공통점으로는 파동이 전달될 때 에너지는 전달을 하지만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횡파의 특징으로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고, 화면의 그림과 같이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 때 볼 수 있는 파동입니다. 물결파, 지진파의 S파, 빛, 전자기파 등이 횡파에 해당합니다. 종파의 특징으로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이고, 화면의 그림과 같이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 때 볼 수 있는 파동입니다. 음파, 초음파, 지진파의 P파 등이 종파에 해당하며, 종파에서의 파장은 밀한 곳에서 다음 밀한 곳까지 또는 소한 곳에서 다음 소한 곳까지의 거리가 한 파장입니다. 이번에는 파동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반사는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으며, 반사가 일어날 때 파동의 파장 주기, 진동수, 속력 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상 레이더, 태아 초음파 검사, 메아리, 박쥐의 의사소통, 어군 탐지기, 속도 측정기, 위성 안테나, 토끼의 귓바퀴, 공연장의 천장 등이 있습니다. 파동의 굴절은 파동의 성질이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을 진행하면서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굴절은 공기 중에서 유리나 물속으로 진행할 때 일어납니다. 또한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날 때
공기 중의 입사각이 유리나 물속의 굴절각보다 항상 큽니다. 예를 들면 해안가의 파도나 낮에는 소리가 위로, 밤에는 아래로 굴절되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음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리란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으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인 공기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 소리는 물체가 진동하면 그 진동이 주변 공기로 전달되고 사람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것을 감지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는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며 기체, 액체, 고체 모두에서 전달되지만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매질에 따른 소리의 속력은 고체가 가장 빠르고 다음은 액체, 기체의 순으로 전달되며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빨라집니다. 소리의 3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 단위를 사용하며 소리가 클수록 진폭이 큽니다. 예를 들면 북을 세게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는 이유인 것이지요. 소리의 높낮이는 헤르츠 단위를 사용하며 소리가 높을수록 진동수가 큽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줄을 짧게 하면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소리의 높낮이에는 가청 진동수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로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이 범위 이하나 이상에서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동물들 중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의 맵시는 파형으로 나타나며 파형이 다르면 소리가 다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다른 악기와 목소리를 구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체를 보는 원리인데요.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로 태양, 형광등, 별, 반딧불 등이 광원에 해당합니다. 달빛은 햇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므로 광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빛의 직진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등대의 빛, 레이저, 그림자 등이 빛의 직진에 해당합니다. 만약 빛이 직진하지 않고 휘어질 수 있다면 그림자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물체를 보는 데 필요하고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물체가 보이는 원리가 됩니다. 다음은 빛의 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빛의 분사는 백색광인 빛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빛의 합성은 두 가지 이상의 빛을 합하여 다른 색의 빛을 만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빛을 적절히 합성하면 모든 색의 빛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지고 빛의 삼원색을 고르게 합성하면 백색광이 됩니다. 이 백색광에는 모든 색의 빛이 들어 있습니다.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를 살펴볼까요? 텔레비전, 전광판, 컴퓨터 화면, 전묘화, 무대 조명 등이 있는데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화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빛을 내는 부분이 짝을 이루어 배열되어 있어 다양한 색을 만드는데 세 가지 색이 모두 빛을 내면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전묘화는 원색에 점을 찍어 그림을 그리면 그 점에서 반사된 빛이 합성되어 밝은 색의 그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홍색을 만들고 싶으면 빨간색과 초록색을 한 점에 찍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물체의 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명한 물체의 색은 물체가 반사한 빛의 색입니다. 물체의 색과 같은 색의 빛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빨간색 물체는 빨간색 빛만 반사하고 파란색 물체는 파란색 빛만 반사하며 흰색 물체는 모든 색을 다 반사하여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색 빛에 사과를 비추면 빨간색 빛만 반사하여 빨간색 사과로 보이고, 빨간색 빛을 사과에 비추면 빨간색 빛만 반사하여 빨간색 사과로 보입니다. 다시 초록색 빛을 물체에 비추면 초록색은 흡수하고 반사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검은색 빛으로 보이고,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노란색 빛을 물체에 비추면 초록색은 흡수하고 빨간색 빛만 반사하여 빨간색 사과로 보이게 됩니다. 앞서 배운 빛이 반사하거나 굴절되는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반사란 화면의 그림과 같이 직진하던 빛이 물체의 경계면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이 경계면에 부딪혀 수직한 선을 법선이라 하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은 현상을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정반사이든 난반사이든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정반사와 난반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반사는 매끄러운 표면에서 반사하는 경우이며, 빛이 한 방향으로만 반사되어 빛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잔한 수면, 거울, 매끄러운 알루미늄 필름, 매끄러운 금속판 등이 정반사에 해당합니다. 난반사는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반사하는 현상을 말하며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하는 경우입니다. 거친 표면에서는 물체가 비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므로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친 표면, 영화 스크린, 구겨진 알루미늄 필름 등이 난반사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거울의 빛 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거울에서는 상의 크기가 물체의 크기와 같으며,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가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거울 뒤에 상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상이 항상 대칭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잔망경, 구급차, 무용 거울, 자동차 후방 거울, 만화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목 거울에 빛을 비추면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한 점에 모입니다. 물체가 멀리 있는 경우는 상이 작고 거꾸로 보이죠. 물체가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상은 크고 바로 선 정립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빛이 퍼지지 않고 나아가게 할 때 사용하는데, 자동차의 전조등, 등대의 반사경 등이 있고, 빛을 모을 때 사용되는 현미경의 반사경, 성화 채화경 등이 있습니다. 물체를 크게 볼 때는 치과용 거울이나 화장 거울이 이에 해당합니다. 볼록 거울은 평행하게 입사한 빛을 퍼지게 하여 시야를 넓게 하므로 더 넓은 범위를 볼 때 사용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 직립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측면 거울이나 도로의 코너 반사경, 슈퍼의 보안 거울 등이 있습니다. 빛의 반사를 이해하셨다면 빛의 굴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굴절은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며, 굴절률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물질에 따라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며, 빛의 진행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됩니다. 굴절률은 빛이 굴절하는 정도를 말하며, 화면의 그림과 같이 크게 꺾일수록 굴절률은 크지만 굴절각은 작아지며,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력이 느려집니다.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들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물속의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굴절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의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이는 것, 태양이 실제 위치보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물에 잠긴 사람의 다리가 짧고 굵게 보이는 것, 그리고 어항 속의 물고기가 더 크게 보이는 현상이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렌즈에 의한 빛의 굴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볼록한 렌즈이며 렌즈를 지난 빛들이 한 점에 모이는 것입니다. 물체가 초점 거리보다 멀리 있는 경우에는 거꾸로 서 있는 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물체가 멀어질수록 상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물체가 초점 거리보다 안쪽에 있을 경우 크고 바로 서 있는 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시용 안경, 돋보기, 현미경, 망원경, 사진기 등이 있습니다.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오목한 렌즈이며 렌즈를 지난 빛들이 한 점에 모이지 않고 퍼지게 하는 렌즈입니다. 물체가 초점에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서 있는 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시용 안경, 쌍안경의 접안 렌즈, 확산형 LED 등, 자동차의 안개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분산과 내부 전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절률의 중요한 특성 중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분산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굴절률은 감소하며 이는 빛이 어떤 물질에서 굴절될 때 빨간색 빛보다 파란색 빛이 더 많이 꺾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색깔의 빛이 혼합된 백색광이 화면의 그림과 같이 프리즘에 입사되는 경우 확실히 색깔의 파장에 따라 다르며 광선은 가시광 스펙트럼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퍼져나옵니다. 이 색깔은 파장이 감소하는 순서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및 보라색입니다. 다음은 내부 전반사입니다. 굴절률이 큰 매질로부터 작은 매질로 빛을 진행할 때 내부 전반사라는 흥미로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하는 빛이 경계면을 만날 때 가능한 여러 입사 방향에 따라 광선 1부터 5까지 표시하였습니다. 굴절 광선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하기 때문에 먼 쪽으로 구부러지며 임계각이라 하는 어떤 특정한 입사각에서 굴절 광선은 경계면과 평행하게 진행하므로 90도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 그림의 5번 선처럼 경로 빛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서 경계면에서 완전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동과 빛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와 자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